이재명이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6월 달에 만든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이재명이가 1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 카톡이 허위 뉴스 성역이냐. 카톡에서 허위 뉴스를 말하는 것들 다 반드시 퇴치하겠다. 검열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가짜 뉴스는 없어져야죠. 허위 뉴스 없어져야죠. 절대로 찬성합니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허위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면은 이재명 밑에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어내는 이 보고서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허위 뉴스를 이런 데 담아서 거짓 선동하면 안 되겠죠. 새 정부 성장 정책 해설서, 이 정책 설명서에 가짜 뉴스, 거짓 선동, 허위 뉴스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어떤 가짜 뉴스가 들어갔는지 보겠습니다. 이명박이가 한 거는 가짜 성장이다. 이명박이가 욕을 먹든 말든 저는 그거 안 다루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은 기술 투자에 사용될 자원을 부동산으로 몰았고 가계부채와 청년부채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 부분이 LA시사 논평 눈에 딱 걸렸어.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 부동산으로 몰았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가계부채와 청년부채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단 거기까지 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은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이 욕먹는 거 감싸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증거조작 불법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서 감옥에 보낸 놈이 이명박, 윤석열 두 놈이죠. 이 두 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두 놈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렇게 억울하게 불법 감금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꼴까지 왔기 때문에 이명박이 욕처먹는 거고 윤석열이 욕처먹는 거죠. 자, 먼저 대부분이 다 담보대출 얻어가지고 집 사지 않아요? 집 살 때 자기 돈 100% 넣어가지고 집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나도 여지까지 집 사면서 다 은행에서 대출 빚 얻어가지고 집을 샀죠. 한 번도 내 돈 100% 마련해서 사본 적이 없습니다. 1980년대도 그렇고 1990년대도 그렇고 2000년대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집을 살 때 빚내서 집 삽니다. 그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빚내서 집 사라.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다들 그렇게 집 샀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집 사고 싶을 때 어느 정도 돈 모아서 은행에서 담보대출 껴서 빚 내서 집 사지. 빚 내서 집 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아파트 살 때 담보대출 안 얹고 100% 자기 돈으로 샀어요? 이재명이도 아파트 살 때 100% 자기 돈으로 샀습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할 때 대장동 아파트 분양할 때 그때 담보대출 안 주고 그 사람들한테 100% 현금만 받고 분양을 했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왜 이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욕먹을 거야? 이게 빚내서 집 사라는 거는 지금도 이재명이가 은행을 통해서 대출 늘려주잖아. 이게 빚내서 집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거면은 이게 가짜 성장이라면은 이재명이는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은행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담보대출 해주지 마라. 빚내서 집 사는 사람들 없게 해라. 빚내서 집 사는 거는 나쁜 거니까 자기 돈 100% 모아서 집 사게 해라. 이러고 이재명이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담보대출 빚내서 집 사게 자기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빚내서 집 사라 했다고 이거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되지. 박근혜 대통령님이 가계부채와 청년부채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러는데 가계부채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찾아야 돼. 김대중 때 가계대출이 얼마였냐? 노무현 때, 이명박 때, 박 대통령 때, 문재인 때, 그리고 그때 전세 대출금은 얼마였냐? 그거 다 조사해서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막대기 도표로 만든 겁니다.
김대중 때 김대중이가 딱 대통령 되니까 그 담보대출 가계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냐면 김대중 5년 동안에 75% 늘었습니다. 노무현 때 가계 부채가 몇 프로는 91% 거의 2배가 늘었어요. 엄청나게 빚내서 집사라고 김대중 노무현이가 국민들을 쪼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임기 시작하고 노무현 임기 끝날 때 10년 동안에 6배의 아파트 값이 올라갔습니다. 김대중 임기 초에 강남 음마 아파트가 2억 원이었는데 노무현 임기 딱 끝나니까 12억 원이 됐습니다. 참 가계 부채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올라간 거지. 이명박 때에도 이명박 5년 동안에 임기 초 670조 원에서 1000조 원으로 늘려서 49% 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 1000조 원으로 시작해서 1373조 원이 됐어요. 34%밖에 안 늘었어요. 가계대출 많이 안 해줬어요. 대출 금액이 373조 원이야. 뭐냐 하면은 부동산 담보대출 344조 원에 전세대출 29조 원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때 373조 원밖에 가계대출이 안 나갔어. 제일 적어. 그것도 4년밖에 안 됐어. 문재인이는 대출 금액이 540조 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 비해서 엄청 많죠. 문재인 때는 540조 원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414조 원, 전세대출이 126조 원. 전세대출이 이렇게 많아.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전세금도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대출금도 이렇게 늘어난 거야.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때 가계부채가 늘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이때 가계부채가 늘었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님 때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그래. 이게 실용주의예요? 그냥 지 떠들고 싶은 대로 욕하고 싶은 대로 막 갔다가 욕하면 그게 실용주의입니까? 거짓선동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이 무역수지가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952조 원을 찍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프에서 보시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돼서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400조 원, 700조 원, 900조 원, 952조 원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아파트 사도 되는 거죠. 문제는 문재인 때 이 무역수지 꺾어지는 거 보세요. 문재인 때 무역수지 무역해서 돈을 못 벌어. 다 까먹어. 다 까먹으면서 대출금으로 부동산 가격 올린 게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이가 욕을 먹어야지. 돈도 잘 벌고 대출도 얼마 없게 운영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왜 욕해? 왜 욕하냐고. 그게 실용주의야? 그게 진실이야? 국정기획위원회 얘네들 허위 뉴스 만드는 얘네들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 밑에 있는 애들부터 지금 거짓 선동하잖아.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님이 기술 투자에 돈 사용 안 했다고? 기술 투자에 사용될 자원을 부동산으로 몰았고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님이 기술 투자 안 했다는데 미래창조과학부 만들었죠. 그래서 창조경제하려고 했죠. 우주 개발에 돈 쏟아 부었죠. 그리고 AI 인공지능으로 대한민국 미래산업 일으키려고 하셨죠.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강조하셨죠. 소프트웨어 교육에 투자하셨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KF 전투기 사업에 투자하셨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KF 전투기 사업을 해서 지금 그게 성공을 해서 뭐 인도네시아 또는 저기 동유럽, 폴란드 이런 데서 한국에 전투기 사가려고 지금 엄청 그러죠.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죠. 다 누구 덕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전에는 KF 전투기 사업을 다 죽이려고 했었어. 2001년에 김대중이가 KF 전투기 개발 착수하겠다 해놓고서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예산이 하나도 없어. 예산이 없어. 예산이. 두 번째, 노무현 때도 KF 전투기 사업은 이거 불가능한 거야.
한국의 국내 기술 수준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어. 이래서 예산 배당도 안 했어. 노무현도. 김대중 노무현이가 다 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명박이도 KF 전투기 경제성 없어. 개발 불가능해. 기술도 없어. 그래서 이명박이가 KF 전투기 사업도 다 접었어. 박근혜 대통령님 때 유승민하고 문재인이가 사사건건 결사 반대했어. 유승민이, 정두원이는 죽었죠. KF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유승민이가 떠들었어. 문재인도 야당 의원일 때 이거 KF 사업은 이거 전부 잘못된 거야. 이거 없애야 돼. 이러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했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성공시켰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성공 못할 거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한국의 기술자들이 성공시켰어. KF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결단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왜 그랬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예산으로 200억 원을 여기다가 돈을 넣었어. 그래서 시작이 됐고 성공을 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좀 방위산업도 지금 막 열심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방산 좋다고 무기 사가고 포탄 사가고 그러죠. 탱크 사가고 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하셨던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렇게 기술 투자에 예산을 사용해서 성공을 시켰는데 지금 이재명이 밑에 그 따까리하는 국정기획위원회들은 기술 투자에 사용될 자원을 돈을 안 쓰고 부동산으로 돈을 몰았다. 새빨간 거짓말을 거짓선동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거를 비판 안 할 수가 없죠. AI 인공지능 시대 박근혜 대통령님이 여기에 예산 많이 투자하셨었잖아요. 근데 뭐를 안 했어 안 하기는. 자, 청년 부채 얘기도 가계 부채가 청년 부채를 심화시켰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사시면서 이런 얘기 영끌, 비투, 뭐 벼락거지, 벼락부자 이 단어가 언제 나왔나요? 문재인 때. 문재인 때에 이 얘기가 나왔죠. 전부 그냥 돈 끌어다가 영혼까지 끌어다가 빚내 가지고 집 사고 아파트 사고 빚내 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빚내 가지고 코인 투자하고 그러다가 막 망하고 이게 문재인 때 그렇잖아요. 부채가. 청년들이 영끌하지 나이 들은 사람들이 영끌하나요? 50대, 60대가 영끌하는 거 봤어요? 청년들 20대, 30대에서 영끌했죠? 그럼 청년들을 거지로 만들고 청년 부채를 많이 만든 게 누구였어요? 문재인. 그런데 이재명의 국정기획위원회는 뭐라 그래요? 가계부채와 청년부채 문제를 심화시켰다. 이러고 새빨간 거짓 선동을 하더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번 볼까요?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얼마 없었어. 문재인 때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올라가는 거 보세요. 문재인 때의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죠.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전부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산이라고 집값이 올라갔죠. 아무래도 투전판에 돈이 많이 몰리면 투전판의 활기가 올라가고 그 노름판에 거기 밑돈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정책기획위원회 이놈들아 꼭 그딴 식으로 해야지 니들 속이 편하냐? 이 도둑놈의 새끼들아. 박근혜 대통령님 때 부채 없는 거 봐. 니들이 이런 통계 너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알면서도 니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문재인 때 얼마나 많은 대출금이 늘었어. 박근혜 대통령 때 비해서. 전세대출이 126조 원이 뭐니? 전세대출이 100조 원이 더 늘어났어. 그만큼 전세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자 내면서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지. 문재인 덕분에